마블 영화들이 다양한 만큼 그에 대한 판권 문제도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복잡한 마블 영화들의 판권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마블 코믹스는 파산을 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실사화 판권을 각 영화사에 판매할 수밖에 없었었죠. 덕분에 마블은 파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판매했던 일부 판권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마블 코믹스는 다시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후 마블은 다시 판권들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많은 판권들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현재 인기가 가장 높은 아이언맨의 판권도 영화가 개봉하기 2년 6개월 전인 2005년 11월에 뉴라인 시네마로부터 회수된 것이고 토르의 판권도 5개월 뒤인 2006년 4월에 소니 픽처스로부터 회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블랙 위도우, 블랙팬서, 헐크의 판권이 마블로 복귀했지만 헐크의 배급권은 유니버셜에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헐크의 단독작이 제작될 수 없으며 헐크는 이번에 개봉하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토르와 합동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2008년에 개봉한 아이언맨 1편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후 월트 디즈니는 마블을 4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20세기 폭스의 판권이 있던 데어데블, 엘렉트라, 태스커마스터의 판권이 디즈니로 복귀했고 2013년에는 소니 픽처스에 있던 인기 캐릭터 고스트라이더의 판권과 라이언즈 게이트에 있던 퍼니셔의 판권이 디즈니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뮤턴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인휴먼즈에 대한 설정을 가진 모든 캐릭터들의 판권은 디즈니의 소유입니다. 이외에도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맨싱, 스크롤걸, 노바, 문나이트, 미즈마블, 클로켄데거의 실사화 판권도 디즈니에 있고 코믹스 속에서 11호의 주범이었던 그룹 뉴 워리어즈와 가출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그룹 러너웨이즈의 실사화 판권도 디즈니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클로켄데거, 뉴 워리어즈, 러너웨이즈는 곧 드라마로 방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디즈니로 합류했다고 볼 수 있는 에고 더 리빙 플래닛의 판권은 20세기 폭스의 데드풀에 등장한 네가소닉 티네이지 월드의 판권과 교환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코믹스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실사화 판권도 전부 디즈니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니버셜에 속해져 있는 헐크의 배급권 때문에 디즈니는 레드 헐크, 아마데우스 조 헐크, 어버미네이션, 쉬헐크, 레드 쉬헐크 등 헐크와 관련된 설정을 가진 모든 캐릭터들을 독단적으로 영화에 출연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MCU 세계관에 등장한 스파이더맨의 판권은 소니 픽처스에 있지만 디즈니와의 거래를 통해 MCU 세계관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스파이더맨의 설정을 가지는 마일즈 모랄레스, 베놈, 카니지, 톡신, 실크, 스파이더 우먼은 독단적으로 디즈니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헐크의 배급권 문제와는 전혀 다르게 전체적인 판권과 배급권이 소니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파이더맨의 주요 등장인물과 빌런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마블 스튜디오 다음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20세기 폭스입니다. 20세기 폭스의 마블 판권은 앞서 말한 판권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특정 캐릭터에 대한 판권과 함께 캐릭터 자체적 설정에 대한 문제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앞서 말한 20세기 폭스의 데드풀에 등장한 네가소닉 티네이지 월드는 디즈니에 있을 당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뮤턴트에 대한 설정 자체는 전부 20세기 폭스의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설정을 전부 바꿔야만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죠. 또한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의 실사화 판권도 아주 복잡하게 됐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20세기 폭스는 특정 캐릭터를 제외한 뮤턴트에 대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의 판권을 전부 가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는 추후 어벤져스에 소속되어 버리죠. 이에 디즈니와 폭스는 합의를 보게 되고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는 두 회사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대신 폭스사의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는 어벤져스를 언급 및 관련 지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디즈니의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는 뮤턴트에 대한 언급 및 관련을 지을 수 없다라는 협약을 맺었죠. 이외에도 캡틴 마블에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는 빌런인 스크롤 역시 디즈니와 폭스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뮤턴트의 설정을 가진 뉴 뮤턴트, 알파 플라이트, 엑스맨, 데드풀의 판권은 전부 20세기 폭스의 것이고 추가적으로 판타스틱 4, 갤럭투스, 실버 서퍼 역시 20세기 폭스의 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네이머의 판권이 확실시되고 있지 않는데 마블 최고 개발 책임자 조 캐사다는 2016년에 있었던 인터뷰를 통해 네이머의 판권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소니나 폭스의 소유는 아니라고 밝혔고 그 전인 2014년엔 네이머의 판권은 유니버셜과 협상 중에 있고 헐크처럼 애매한 관계가 아닌 독단적이고 완벽한 판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현재는 이 문제의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블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한 마블이 판권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